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오늘은 여자 인생을 박살내는 최악의 남자 특징, 특히 이제 결혼을 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어떤 남자 유형이 있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혼 사건을 전제로 한다라고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주로 어떤 폭력적 성향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그러니까 극단 값에는 좀 남성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혼 사건에서도 이제 보이는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가정폭력과 알코올 중독입니다. 제가 이제 그 소외된 중년 남성에 대한 영상을 저번 주 금요일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기준으로 이혼 상담 사유 중에 여성 측에서 가장 많았던 게 남편의 부당한 대우였어요. 이제 부당한 대우라는 거는 가정폭력이나 폭언 같은 걸 의미하는 건데, 제가 그때도 이제 남자 측에서는 이제 뭐 경제 갈등이나 뭐 등등등을 말씀드렸고, 여자 측에서는 그 부당한 대우가 이제 제일 그 상담 사유로 많았다라는 거죠. 표적인 게 직접 때리는 거, 뭐 물건을 집어 던지는 거, 그리고 되게 이제 욕설 등을 계속해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만약에 가정폭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변명은 항상 이래요. 뭐 실수로 그랬다, 뭐 술 먹어서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보다 라고 하는데, 폭력의 성향이 이제 바뀌지 않고 다시 반복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실제 사건을 하다 보면은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하는 케이스는 술과 연관돼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술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우선은 이제 가정폭력에 대해서 기본적인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그 가정폭력으로 인정받는 케이스를 여기서 표에서 보시면 기소되거나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가정폭력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통계가 있는데, 보통 25,000에서 한 35,000건 정도 연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건 유형은 당연히 폭행이나 협박 같은 유형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재물손괴, 물건 부시거나 집어 던지거나 이런 거가 되는 거죠. 다만 위 통계는 가정폭력 범죄를 모두 포함하는 거라서 이제 정확하게 아내에 대한 폭행만 생각을 하면 건수는 좀 줄어들 거예요.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꽤 적지 않은 수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제가 경험하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케이스는 정말 간혹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대부분의 케이스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는 케이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이제 통제 성향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이제 폭행을 한 당사자는 이 내 가족, 이 여자, 내 아이들을 소유하고 통제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이혼에도 잘 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헤어진다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계속해서 이제 이혼을 거부하면서 이제 소송을 뭔가 대응을 전혀 안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버티는 그런 케이스를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나는 가족을 유지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잠깐 잘못했다고 했다가 다시 폭행이 반복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고, 제가 과거에 경험한 케이스 중에서 3차례 이혼 소송을 취하했던 케이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혼 소송 걸었다가 뭐 화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잘못했어, 이제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해서 소송했다가 취하했다가,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이걸 3번이나 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제 성향을 보이는 경우에 이제 가정폭력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 이제 대화 같은 게 이제 녹취록이나 예술서, 그리고 녹음으로 듣게 돼요. 뭐 땡땡녀나 막 이러면서 돈 보내라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무능한 케이스도 같이 엮여 있는 경우도 많고요. 당연히 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거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집에서 계속 술 먹으면서 가정폭력하고, 뭐 와이프한테 뭐 돈 보내라, 뭐 해라, 이렇게 계속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지시도 하고, 뭐 술 안 사오면 다 때려 부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좀 접하고, 뭐 심한 표현들도 사실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뭐 같은 남자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지위나 가치를 이제 밖에서 인정받을 일도 없고 하니까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아껴야 되는 사람한테 이제 권위를 보이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가족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강한 남자들은 뭐 폭력을 통해서 여자를 굴복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자가 존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존중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러니까 이제 폭력을 통해서 뭐 자신의 권위를 보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번제인 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어쨌든 이제 최악의 남자 특징 중에 이제 당연히 가정폭력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알코올 상용 장애를 해서 이제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이제 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남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제 3.4배 정도 높은 편인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정폭력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술도 적정하게 음주하는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알코올 중독은 아니겠죠.
근데 가정폭력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주 먹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솔직히 좀 자주 접하는 편이었고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여성도 알코올 중독이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한데 과거에 이제 압도적으로 남성의 알코올 의존 비율이 높았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남성은 조금 감소 추세고 여성은 증가 추세인데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봐도 남성이 여성보다는 알코올 중독 문제를 훨씬 많이 겪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술을 과도하게 먹으면 당연히 인생을 망가뜨리겠죠. 가정관계뿐만 아니라 맨날 이제 저녁에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인 상황에서 무슨 발전적으로 삶을 추구하고 자산을 축적하고 이런 게 안 되죠. 아마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좀 술값으로 나오는 비용이 거의 몇백씩을 술에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알코올 중독이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모임을 많이 하면서 항상 술 모임을 많이 다니는 알코올 중독 케이스가 있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하는 알코올 중독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이 알코올 중독은 기본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관계나 뭐 커리어, 뭐 직업적인 부분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물론 뭐 예외적으로 영업을 위해서 이제 술을 먹어야 되거나 이런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보긴 좀 어려우니까 늘 이제 술독에 빠져 있는 남편을 보면 이제 아내들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고치기도 어렵고요. 이제 고치려고 하면 병원에 같이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알코올 중독 아니라고 남편은 대부분 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쓸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조금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제 법에서 그 보호 입원이라고 하죠. 흔히들 강제 입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호자들의 동의를 통해서 강제로 입원시켜서 일단 진단을 받아보게 하고 필요하면 보호 입원을 하는 이제 입원을 시키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만약에 좀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보호 입원 제도에 대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본인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아지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뭐 가정폭력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거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보호 입원 제도를 한번 찾아보시고 시도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혼을 이제 고민을 하시라고 솔직하게 조언을 드립니다. 이거는 쉽게는 고칠 수가 없어서. 그 남편은 나이가 들면서 이게 그 제가 표에서도 아까 띄워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확실히 50대, 60대 남자의 경우 확 늘어나거든요. 보통은 이제 과거부터 술을 먹으면서 문제가 됐던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50대, 60대일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50대, 60대의 알코올 중독이 좀 많은 편이에요. 술은 당연한 얘기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과도하면은 당연히 인생을 망치는 주범이 됩니다. 술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은 아마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주변에서 한두 명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커리어, 소득, 관계 모든 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본적인 건강이나 체력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술에 빠지게 되면은 뭐 나중에는 뭐 치매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도 다 발생을 하고 실제로 그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알코올성 치매나 굉장히 이제 사고 능력이 좀 제한되는 경우에는 법에서는 이제 후견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년후견이나 뭐 한정후견이라고 해서 예전에로 말하면 금치산자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행동을 하게 하거나 계약을 하게 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은 이제 여자 인생 박살내는 아주 최악의 남자가 가진 부분이죠. 저도 이제 술을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이제 첫째가 너무 기쁘거나 너무 슬플 때는 술을 먹지 않는다고, 이제 둘째는 자기 전에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술을 먹지 않는다인데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사람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든 안 좋은 상황이 닥치면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를 좀 유지를 하려면 무언가 의존하는 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이 특히 의존할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 남자들 중에서는 그게 술인 경우가 있다는 거고, 이제 안 좋은 일을 술로 잊으려고 하면은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리가 항상 혼탁한 상황에서 주변 상황만 악화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도 있고 회피하려는 경향도 당연히 생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자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기쁨에 너무 취해서 술도 많이 먹고 하다 보면 당연히 또 기쁨에 취하는 것도 문제고, 이게 실수를 하거나 오만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잠자기 전에 술을 먹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수면은 매일 해야 되는 행위죠. 내가 자고 일어나고,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하고 있을 텐데, 자기 위해서 술을 먹어야 되면 의사분들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혼 사건에서 경험하는 게, 이제 보통 저희가 이혼 사건 하면은 진술서를 써오라고 해요. 이게 결혼 생활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평소에
이 사람이 술을 얼마나 먹고 주당 몇 회를 먹고 어떻게 먹고 뭐 이런 것도 제가 적어오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보다 보면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 있었어요. 꼭 술을 밥과 동시에 반주를 항상 걸쳐서 먹고 또 동시에 자기 전에 또 술을 먹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는 아주 지름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강화 법칙에 따라서도 이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먹다 보면은 이게 강화되면 먹는 양도 늘어나고 먹는 날도 늘어나게 그리고 조건부로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자기 위해서 먹어야 돼. 그러면 매일 자야 되니까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술을 먹는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건을 하면서 제가 봤던 부분을 통해서 술 중독 쪽으로 빠지지 않으려면은 좀 이런 원칙을 세워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됐었고요. 여자 인생을 박살내는 최악의 남자는 물론 도박도 있고 뭐 투자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가정폭력하고 이제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요. 엄청난 심리적 트라우마도 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생도 망치는 건 당연하고 가족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제 심리적 공포감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게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가정폭력과 알코올 중독은 약간 연관성이 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저는 무조건 이혼을 권하는 편이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경제력이나 내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거를 꼭 고려해보시고 이혼하시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케이스는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만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보고 이럴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보호 입원 제도를 좀 활용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케이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좀 이혼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집에서 가정폭력이나 알코올 중독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럴 때는 이혼을 하시라 빨리 진행할수록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